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예, 오늘은 암벽 등반 중에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뭐 등반을 하다 보면 추락이라는 건 뭐 다반사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상당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같은 높이, 같은 컨디션의 추락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추락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선등하시는 분들은 이 추락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추락도 뭐 여러 가지 그 벽의 각도라든가 그 벽의 컨디션에 따라서 추락의 방법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죠.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오버, 뭐 페이스, 슬랩 이렇게 추락을 이렇게 각도를 나눈다고 한다면은 오버 같은 경우는 사실 가다가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버는 어디에 벽에 닿지를 않잖아요, 사람 자체가. 뭐 테라스가 아닌 이상에, 테라스에 밑에가 테라스다 그래가지고 뭐 다치지 않는 이상은 뭐 자가 발에 걸리거나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벽에 부딪혀서 생기는 어떠한 부상은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버 추락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80도 이상의 직벽에서의 추락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벽에서의 추락이 그렇죠. 물론 외벽도 오버가 있지만은 거의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일자벽이죠. 일자벽일 경우에는 추락했을 경우에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그 홀드가 닿지 않게 바깥으로 몸을 살짝 던지면서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은 다치지를 않죠. 근데 이제 외벽에서도 왜 많이 다치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치죠. 첫 번째, 추락하면서 사람이 겁이 나니까 무언가 본능적으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손가락이 끼거나 자에 뭐 손가락이 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력의 방향을 내가 무엇을 잡음으로 인해서 바뀌거나, 그리고 또 자가 추락하면서 발에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고 뭐 끼게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듯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아무런 부상이 하나도 닿지를 않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행위들 때문에 많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그 우리 이제 슬랩에서 이제 추락했을 경우에는 거의 슬랩의 각도가 70도에서 80도 그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바위에서 많이 접하는 이제 벽의 각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락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추락의 결과로 인해서. 예. 그 추락의 보통 그런 그 슬랩벽 70도에서 80도 요 정도의 이렇게 벽에서는 추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몸을 던질 수가 없죠. 일자벽, 외벽 같이 이렇게 몸을 던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각도에서는 몸을 던지게 되면은 이 각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그냥 팍 찍히게 되죠. 그래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추락의 방법을 뒷걸음질을 빨리 하는 거,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뒷걸음질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추락이 일반적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추락을 하게 되면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추락에 대한 대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위험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뭐 어깨가 그냥 팍 찍힌다든가 팔이 뭐 이렇게 접혀서 골절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텐션에 의해서 머리를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뭐 초보 시절 때 그 추락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니까 이러면서 추락을 해갖고 그 빌라길에서 한번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었죠. 예. 그렇듯이 이 선등자에게서는 선등자에 있어서의 추락의 어떠한 그 본인이 그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지는 거. 떨어졌을 때는 그 결과가,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만약에 밑에가 인수봉 하늘길 같이 첫 볼트하고 올라가다가 추락을 했다. 근데 밑에가 테라스야. 추락하면 발목이 부러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락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대비가 있는 사람은 추락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 테라스가 있다는 거를 알고서 테라스 바깥으로 떨어지려고 몸을 밀던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대비가 없는 사람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두 발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겠죠.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내가 추락을 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하냐, 내가 갑자기 추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예. 그분들도 그 말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락에 대한 어떠한 그 대비가 있고 늘 그 어떤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무의식적으로도 그 행동이 나와요. 무의식적으로도. 예. 무의식적으로도 자기가 벽의 각도라든가 또 밑에가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뭐 자가 발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순간 안에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추락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는 정말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바위 같은 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게,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아까도 뭐 오버라든가 일자벽은 뭐 조금 아까 설명한 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랩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산에서 거의 이제 70도에서 80도 그 사이의 벽인데, 거기에서 추락은 가장 안전한 추락 방법은 다다다다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멀티 등반의 이 볼팅의 거리가 보면은 보통 2m 안쪽에 있어요. 예, 2m 안쪽에. 뭐 예를 들어서 5.9, 5.8 뭐 이런 데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볼트 거리들이 보통 2m 안쪽에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다다다닥으로 해도 충분히 자가 발에 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부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상을 입느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추락하면서 무엇을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방향을 본인이 틀어가지고, 떨어지는 방향을 본인이 틀어가지고 이상한 자세로, 위험한 자세로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발이 자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머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전하는 그 속도의 힘으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든가 어깨라든가 목, 뭐 머리 이런 것들의 부상이지, 그 자만 걸리지 않게 하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다다닥으로만 추락을 한다 그러면 다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뭐 다친다 하더라도 찰과상 정도지 무슨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상은 입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암벽 등반을 할 때 멘탈 그레이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멘탈 그레이드가 뭐냐?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겁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등반을 하는데 자기가 볼트 거리가 좀 멀어. 볼트가 멀은데 밑에를 보니까 떨어지면 한참 떨어질 것 같아. 그 밑에 볼트를 보는 순간 겁을 탁 먹는 거죠. 그리고 손에 이제 힘도 거의 빠져가고
이거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인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이 이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지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이렇게 들면서 사람이 수축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70%, 60%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예. 심호흡은 선등자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그 멘탈 그레이드가 필요한 그곳에서는. 심호흡을 딱 잡고, 크랙이든 뭐든 딱 잡고, 이게 심호흡을 3번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폐활량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폐에 많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폐활량을 크게 만들어 갖고 심호흡을 해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이 긴장감, 극도의 긴장감이 확 수축되고, 또 정신이 한 곳으로 딱 모아지면서 그 어떠한 냉정함이 딱 생각이 들고 시야가 넓어져요. 이러한 3가지가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한하게 그렇게 내가 심장 박동이 이제 천천히 제 페이스를 찾고 시야가 멀어지고 냉정함을 찾았을 때 이상하게 그 힘도 더 배가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까 위축돼 있을 때는 막 떨고 다리 떨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호흡을 하는 순간 그 긴장감이 확 떨어지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탈 그레이드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심호흡은 선등자한테 정말 중요하다라고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추락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한계점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겁을 먹어가지고 추락을 안 할 것도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뭐 7, 80%가 나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선등을 할 정도면 볼트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멀티 등반의 그 벽의 컨디션을 봤을 때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갖고 추락하는 그런 코스들은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자기신의 이제 힘이 그 그레이드에 맞지 않는 데를 갔을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멘탈 그레이드가 약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거기 돌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심호흡이다. 제가 무슨 의학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극도로 긴장됐을 때 그 심호흡은 그 극도로 긴장됨을 몰아내고 정신을 한 곳으로 딱 모아지면서 냉정한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힘도 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추락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대비가 전혀 없으면은 하다가 그냥 추락하면은 정말 크게 다치는 거죠. 그거는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같이 그런 어떠한 부분, 심리적인 거, 멘탈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호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추락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눴었는데요. 추락이라는 거는 안 하면 좋죠. 무조건 안 하면 좋은 거고.
하지만 뭐 등반을 하다 보면 추락은 등반의 일부다 뭐 이런 말처럼 등반을 하다 보면 추락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보다 더 안전하게 추락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안전등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